6학년 학생 및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2023학년도 중학교 무시험 입학 배정 관련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내드리는 내용을 꼭 숙지하시어 중학교 진학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설명회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여기서 중학교 배정 방법, 배정원서 이관, 우선 배정 대상자 선정, 재배정 방법, 이 네 가지의 설명을 집중하여 들어주시기 바라며 설명회가 끝난 후 궁금하신 점은 담임교사를 통해 질의해 주시면 추후 개인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학년도 중학군 및 중학구 일람표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신봉초등학교는 송우중학군에 속해 있습니다. 신봉초등학교 졸업생은 가월, 동남, 대경, 송우중학교 이렇게 4개교 중에서 하나의 학교에 진학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이 많이 들어오곤 합니다. 선생님, 우리 집이 선단동에 있는데 그럼 포천중학구와 공동학구니까 포천중학구로도 진학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답변을 드리자면 진학할 수 없습니다입니다. 학생의 거주지가 기준이 아니라 학생이 졸업하는 학교를 기준으로 중학구가 편성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집이 포천동과 근접한 선단동에 있어서 지리적으로 가까운 포천중학구로 진학을 하고 싶다면 일단은 송우중학군으로 원 배정을 받은 이후에 재배정 기간에 재배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런 사례에 해당하는 학생이 있다면 꼭 기억하였다가 추후 재배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3월 1일자로 영중면에 소재한 금주초가 폐교되면서 금주초등학교 통합구역이었던 신북면 만세교 1, 2가 호담초등학교 통합구역으로 변경되었고요. 호담초 학구 중에서 만세교 1, 2가 포천중학구와 영중중학구의 공동학구로 이렇게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내용들은 눈으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중학교 배정 원칙 및 방법을 안내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포천은 출신 초등학교가 속한 중학군 및 중학구의 배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9개 학구는 해당 중학구에 추첨 없이 배정이 되지만 송우중학구는 송우, 대경, 동남, 가월 이 4개의 중학교에 선 지원 후 추첨으로 진행이 됩니다. 추첨 방법은 컴퓨터 추첨입니다. 2023학년도 중학교 배정원서 접수 기간은 10월 31일부터 11월 4일까지 총 5일이며 모든 배정원서 및 증빙서류를 취합하여 11월 3일 목요일 오후에 서류 원본 일체를 교육청에 인편 제출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11월 2일 수요일까지는 배정원서와 증빙서류가 모두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송우중학군 배정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서 작성 시 4지망까지 희망순으로 학교를 작성하게 됩니다. 1지망 희망 인원이 해당 중학교 신입생 정원보다 적을 경우 경합 없이 전원 배정되며 1지망 희망 인원이 입학 정원을 초과할 경우 컴퓨터 추첨으로 배정됩니다. 즉 경합이 발생되어 1지망 탈락자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학생이 A 중학교를 1지망했는데 A 학교 희망 인원이 정원을 초과한 경우 A 학교를 1지망으로 쓴 학생들을 대상으로 컴퓨터 추첨을 하게 되고요. 추첨 결과 이 학생은 A 학교에 배정이 될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떨어지게 되면 자동으로 2지망인 B중학교로 넘어가게 되는데
다만 B중학교가 B중학교를 1지망으로 쓴 지원자로 이미 정원이 가득 찼을 경우 해당 학생은 3지망인 C학교로 넘어가게 됩니다. C학교로 넘어갔는데도 이 C중학교도 1지망으로 쓴 지원자로 정원이 가득 차 있는 상태면 결국 4지망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학생이 1지망에 배정될 수 있도록 두 차례의 원서 조정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송우중학군 1차 원서 접수 완료 후 정원이 초과한 학생을 지원한 학생은 원서 조정 기간 동안 정원 미달된 중학교를 1지망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 B, C, D 중학교를 순서대로 1에서 4지망으로 작성한 학생이 있습니다. 원서 접수 결과 1, 2지망으로 작성한 A, B 중학교의 정원이 초과된 경우 이 학생은 원서 조정 기간에 C, D 학교 중에서만 1지망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1지망교와 순위 변경 대상 지망교 외에 지망 변동은 금지되니 이 부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서 조정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간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 추첨은 컴퓨터 추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각 학생마다 학교 번호 2자리, 학급 번호 2자리, 출석 번호 2자리로 구성된 지원자 고유 번호를 가지게 되며 학교 고유 번호는 10월 19일 포천교육지원청에서 개최한 중입설명회에서 각 학교 중입 담당 교사 추첨을 통해 확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시봉초등학교 번호를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점과 간격점을 추첨관리위원회에서 뽑은 뒤 컴퓨터로 추첨을 하게 되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추첨 방식 안내 동영상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겠습니다. A 중학교에서 1지망자가 20명이고 배정 인원이 7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시작 번호가 3번이고 간격수가 5이면 3번 학생이 배정, 간격수 5만큼 가서 8번 학생 배정, 또 간격수 5만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서 13번 학생 배정, 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서 18번 학생 배정, 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서 4번 학생 배정, 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서 10번 학생 배정, 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서 16번 학생까지 해서 총 이렇게 7명이 배정받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배정원서 이관에 대한 안내입니다. 배정원서 교육청 접수 이후에 전학으로 인해서 전출 전입생이 생기는 경우 전 재적학교에서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으로 원서를 이관 신청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A 학생이 포천초등학교 6학년으로서 배정원서 접수까지 마치고 의정부 소재 초등학교로 전학을 간 경우 이 학생은 출신 학교인 포천초등학교장의 공문으로 포천지원청에 배정원서 이관 요청을 하고 이후 교육지원청 간 배정원서를 이관하여 전학간 지역에서 배정을 하게 됩니다. 혹시 전출이 예정되어 있는 학부모님이 계시다면 담임교사에게 꼭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때 제출해야 될 서류가 이렇게 있거든요. 꼭 확인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우선 배정 대상자 선정과 관련한 안내입니다.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하니까요. 귀 쫑긋 기울여 주시고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교육 지원 대상자입니다. 교육 지원 대상자는 국가유공자 자녀로서 국가보훈처 공문에 의거하여 대상자 여부를 확인 후에 원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학교에 이와 관련하여 경기 북부 보훈지청으로부터 온 공문은 없는 것으로 보아 여기에 해당하는 학생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입니다. 특수교육 대상자입니다. 특수교육 대상자의 경우 포천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자체 선정 후에 중학교 배정을 통지하고 있고요. 매월 1회씩 특수교육 대상자를 선정한 결과를 학교에 공문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수센터에서 보낸 대상자가 있다면 학교로 공문이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학생이 있으면 해당 학부모님께 담임교사를 통해 개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체육특기자입니다. 체육특기자의 경우 대경중학교가 육상부로 3명을 선발하고 포천여중 배드민턴이 1명, 일동중 태권도가 3명으로 총 7명을 선발한다고 합니다. 체육특기자 선발심의 결과 여기에 해당하는 학생은 우리 학교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 지체장애인입니다. 지체장애인의 경우 초중등 시행령 제69조에 의거하여 2023학년도 규정부터 지체 부자유자에서 지체장애인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특수교육센터 심의로 선정된 특수교육 대상자와는 별개입니다. 송호중학군 배정 대상자 중에서 신체적 장애 또는 질환을 가지고 있어서 먼거리 통학이 불편한 학생을 추첨관리위원회에서 심사 후 가장 가까운 학교로 배정하는 학습권 보장의 취지이므로 가까운 학교를 무시한 특정 학교 우선 배정은 불가합니다. 다음 학교폭력 가피해자입니다. 학교폭력 가피해자의 경우 전학 조치된 가해 피해 학생이 대상이 되고요. 서로 다른 학교로 배정되게 됩니다. 현재 지원청 학생지원센터에 전학 조치된 현황이 있는지 자료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우리 6학년은 이에 해당하는 학생이 없는 것으로 현재는 알고 있습니다. 다음 다자녀 가구 자녀 전형입니다. 2023년 1월 1일 기준 200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즉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자녀로 다자녀 가구 희망자가 바로 위 형제 자매와 같은 중학교에 함께 다니고자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다자녀 가구인지 아닌지 좀 혼란이 있었었는데요. 이 혼란을 줄이고자 올해 업무관리 규정에서 다자녀 기준을 만 18세 미만의 자녀 3명으로 문구를 수정 보완하였다고 합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자면 만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에 둘째 혹은 그 이후 자녀부터 신청할 수 있고 희망자의 바로 위 형제 자매가 1학년이나 2학년으로 재학 중인 학교의 정원 내 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다자녀 가구인데 학생 본인이 장남이거나 장녀이면 이 전형으로는 지원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위 형제자매가 올해 중3이면 내년에는 졸업해서 그 학교에 없겠죠. 그러면 마찬가지 이 전형으로도 지원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일부 있을 것 같은데요. 방금 설명드린 사항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자신이 이 전형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잘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학생들은요. 재학증명서 한 부가 필요한데 이 재학증명서는 직상 자녀, 즉 바로 자기 위에 형제자매가 다니고 있는 그 중학교의 재학증명서가 필요한 거고요. 주민등록 등본 한 부 필요하고요.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한데 이 가족관계증명서는 부모 기준으로 발급된 것만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이 3가지 서류를 꼭 증빙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 교직원 자녀 전형입니다. 교직원 자녀 우선 배정은 부모님 2분 중에 1분이나 혹은 2분 모두가 송우중학군 내 중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의 자녀로서 학교 분리를 희망하는 학생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원서 작성 시에
학군 내 끝지망, 즉 4지망에 부모님의 소속 학교를 지망하고요. 혹시라도 4지망에 배정이 되게 되면 바로 직전 순위 학교에 정원 외에 배정되게 됩니다. 다른 중학군에는 없는 전형이고요. 우리 송우 중학군에만 해당되는 전형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재배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배정 원칙은 원배정과 같습니다. 원배정 받은 후 거주지를 이전, 즉 실제 이사하거나 전입신고를 완료하였을 경우 타 지역에서 포천으로 전입하거나 또는 반대로 포천에서 타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또는 포천 관내에서 서로 다른 중학교로 이사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송우 중학교는 결원이 있는 중학교에 배정을 하게 되고요. 결원 기준은 2023년 1월 25일까지 전출 학생이 반영된 학생 수입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은 위장 전입으로 발견이 될 경우 원 배정교로 전출 조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재배정 대상자는 1월 26일부터 1월 31일까지 학부모님께서 관련 서류를 구비하셔서 포천교육지원청에 직접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만약 관외 거주지 이전으로 타 지역으로 재배정 받고자 한다면 학부모님께서 직접 그 이사 가신 지역에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접수를 해 주셔야 합니다. 지원청별로요. 그 제출 서류 종류랑 일정이 다 다르거든요. 여기에 해당하는 학생이 있을 경우 미리 담임교사에게 꼭 알려주시기 바라며 학부모님께서는 담임교사로부터 이사가는 지역의 교육지원청에서 요구하는 제출 서류에 대한 안내를 꼭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사가신 지역의 관할 교육지원청에 서류를 제때 접수하지 않아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불이익에 대하여는 본교에서 책임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작년에 재배정 원서 접수할 때 일부 그 초등학교에서 배정통지서 원본을 교부받지 않아서 학부모님께서 지원청에 서류 제출을 하러 오셨다가 다시 그 초등학교로 돌아가서 배정통지서를 받아오시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해요. 학부모님께서는 올해 배정통지서가 배부가 되면 꼭 학교로 직접 오셔서 배정통지서를 받아가셔야 합니다. 배정통지서 배부 일정은 뒤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재배정할 거니까 배정통지서 아예 안 받아도 돼,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재배정 제출 서류에는 배정통지서 원본이 포함됩니다. 매우 중요한 서류이니까요. 이 부분 꼭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그 작년에 학교폭력 피해 학생 재배정 분리 규정이 신설이 되었어요. 현행법에서는 전학조치 이상 처분을 받은 경우에만 분리 배정을 규정하고 있는데 전학조치 미만의 처분을 받은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경우에는 같은 중학교에 배정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 2022학년도에 업무관리 규정 개정을 통해서 신설된 조항이고요. 강제 전학 조치 미만의 건이라고 해도 그 피해 학생이 가해자와 동일 중학교로 배정이 되게 되면 이를 인지한 피해 학생 본인이 타 교로의 재배정을 원할 경우 중립추천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배정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중학구의 경우 피해 학생이 희망하는 타 중학군에 배정이 되고요. 중학군의 경우 피해 학생의 재배정 원서 작성 시 가해 학생의 배정표를 맨 끝 사지망에 작성하고 추천 결과 사지망교로 배정되더라도 직전 지망학교에 정원 외로 배정합니다. 무슨 말인지 잘 어렵죠, 이해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학교폭력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이 같은 학교에 묶이지 않도록 분리 조치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이걸로 인해서 재배정을 해야 하면 구비해야 될 서류가 있거든요. 재배정 제출 서류 일체랑 그 다음에 학교장 의견서, 학교폭력심의위원회 결과 통보 사본,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네, 이제 우리 신봉초등학교 학교 코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교 코드는 07입니다.
7이니까 올해 중학교 배정 결과에 행운이 깃들길 기원합니다. 지원자 보유 번호는 혹시 모르니까요. 꼭 기억을 해주세요. 주민등록번호 외우듯이 숙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6학년 1반 14번이에요. 그러면 학교 번호가 07이니까 07, 01, 14 이렇게 되겠고요. 6학년 3반 7번이라고 하면 07, 03, 07 이게 고유 번호가 되겠습니다. 자기 고유 번호가 무엇인지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기억할 수 있는 곳에 필기해 두셔도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주요 업무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정원서 및 각종 증빙 서류를 취합해서 11월 3일 목요일 오후에 교육청으로 원본을 인편 제출합니다. 최초 경쟁률은 11월 11일 금요일에 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됩니다. 경쟁률은 공지되면 학생 및 학부모님께 안내드립니다. 두 차례에 걸친 조정기간을 거친 후 최종 경쟁률은 12월 2일 금요일에 안내가 됩니다. 네, 해서 컴퓨터 추첨을 거치게 되고요. 배정 통지서는 2023년 1월 11일 수요일에 배부됩니다. 이 날에 학생 또는 학부모님이 학교로 직접 방문하셔서 배정 통지서를 수령하셔야 합니다. 이때가 겨울방학 기간인데요. 이때 타지로 여행을 가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하지만 배정 통지서가 배부되는 이 주에는 여행을 자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되게 중요한 서류거든요. 중요한 서류이므로 등기나 택배나 팩스 이런 방법 등으로 전달을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 양해해 주시고요. 만일 불가피한 사유로 이날 수령이 어렵다고 하시면 본교 행정실로 직접 오셔서 배정 통지서를 찾아가셔야 합니다. 배정 통지서를 제때 찾아가지 않아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하여서는 학교에서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배정 통지서를 받으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 각 중학교에서 안내하는 일정에 맞추어서 배정 통지서 원본을 배정받은 중학교에 직접 제출해야 하고요. 교복도 별도 일정에 따라 맞추셔야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기도에서는요. 교복을 1회 한해서 무상으로 맞출 수가 있습니다. 보통 교복이 30만원 정도 합니다. 지금 물가도 오르고 있으니까 아마 많이 오르지 않을까 싶은데요. 무상 지원의 기회가 있으니까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꼭 교복도 무상으로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월에는 중학교 진학 준비로 여러모로 해야 할 일이 많을 것 같은데요. 중학교 진학 관련해서 학교에서 가정통신문이나 각종 안내가 나갈 때 놓치지 마시고 꼼꼼하게 잘 확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업무 일정은요. 교육지원청 내부 사정에 의해서 일부 조정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업무 일정이 일부 바뀌는 것이 있다고 해도요. 배정통지서 배부일이 바뀌는 일이 희박하니까 1월 11일 수요일은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2023학년도 중학교 무시험 입학 배정 관련하여서 설명을 해 드렸는데요. 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설명회 종료 후에도 특별히 궁금한 점이 있는 학부모님께서는 담임교사를 통해 보내드린 Q&A 링크에 접속하셔서 질의사항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후에 개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은 담임교사에게 문자를 통해서 질문해 주시면 마찬가지 질의를 받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설명 귀한 시간 내주셔서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학생 및 학부모님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하며 부디 많은 학생이 자신이 원하는 학교로 진학하길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 이상 설명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